네, 대구문화방송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전하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아이토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폭염 속에 아이들의 더위 나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쩍 활동량이 많아진 3살 린모는 요즘 조금만 뛰어놀아도 땀을 많이 흘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체온 조절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기들 날씨 조금만 더워도 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턱 밑에나 겨드랑이 부분에 땀도 금방금방 흘러와요. 과학적으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위를 더 잘 느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낮 기온이 섭씨 35도일 때 아스팔트 지면은 65도까지 달궈지고 복사열로 인해 어른의 체감 온도는 45에서 47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는 지면의 뜨거운 열을 더 많이 받아 50에서 55도까지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하 지수함수적으로 매우 빠르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어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온도가 어린 아이에 비해서 한 10여 도 가까이 낮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폭염 속에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의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이 필요하다면 옷은 넉넉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입히고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쓰는 등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야외 놀이는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끓여서 식혀서 냉장해 놓았던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시키면 체온을 떨어뜨리고 땀으로 인해서 소실됐던 수분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탈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아이들은 자기 전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시키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아이 전니가 흔들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이 실을 묶어 직접 빼주던 모습, 과거 많이 볼 수 있었던 풍경인데요. 요즘도 어린아이 전니쯤은 집에서 뽑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전니를 집에서 빼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7살 도경이는 전니인 앞니 2개가 흔들거려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영구치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한 뒤 많이 흔들리는 1개만 뽑고 하나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뽑을 때 통증을 우려했습니다. 전문의들이 전니를 치과에서 뽑기를 권하는 이유는 영구치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건 한 어린이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영구치가 양쪽에 3개씩 올라와야 하는데 한쪽에 1개가 없는 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전니를 빼버리면 치아 배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니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영구치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치가 옆으로 돌아 나오거나 이와 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영구치 하나를 빼줘야 합니다. 영구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 과잉치라든지 결손치와 같이 영구치 치열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집에서 빼면 요령이 없어서 아이에게 괜한 고통을 안겨주거나 뿌리가 남아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동요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무리하게 이를 빼는 경우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의는 영구치가 올라오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문제로 인해 전니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진 후 이를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갈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구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생후 13개월 된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른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이 끼는 사고, 그리고 황색 안전판에 발을 너무 벌어지면서 발에 끼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운동화 끈이나 스카프, 치맛자락이 무빙워크 바닥 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다치기도 합니다. 여름에 자주 신는 고무 재질의 신발은 작은 틈에도 잘 끼어 해마다 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의류의 끈 부분이 틈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어린이가 줍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가 어린이의 손을 잡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났을 땐 보호자가 침착하게 잘 대응해야 절단된 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그것을 깨끗한 타올이나 또는 가재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싸서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얼음물에 띄워서 오면 좋습니다. 안전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 스스로가 주의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동주택 생활하다 보면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현명한 대처법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6살과 8살 난 두 아들이 있는 이 가정은 2년 전 아파트 제일 아래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 12층에 살 때 활동적인 아이들 때문에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올라오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실내하시너라, 던지지 마라, 가베는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1층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0여 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민원이 6년 만에 36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 수리와 자녀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웃과의 소통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녀가 내는 쿵쿵 소리에 아래층 사람이 올라왔을 때 현관에서 선체로 언쟁을 벌이를 하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고 권유합니다. 싸우러 온 사람이 손님으로 바뀌면 말투와 행동이 한결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어찌 보면 열이 나는 있는 상태죠, 흥분에. 그 열을 식히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와서 앉고 냉수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러고 나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다음 아이를 아래층 사람에게 소개하고 집에서 시끄럽게 뛰면 안 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설명하면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래층 사람의 고충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앞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가거나 아래층에서 새로 이사를 왔을 때 먼저 인사하면서 양해를 구하거나 베란다에서만 뛰도록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어린이들이 음식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임 리히법이라고 하는 응급처치만 알아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22일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견학을 온 6살 난 어린이가 점심을 먹다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때마침 주변에 있던 교관이 보고 어린이에게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행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혔구나 싶어서 바로 하임리법에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눌렀는데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하니까 큰 거봉 포도 알맹이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임 리히법이라 불리는 응급처치법은 보육 교사는 물론 부모가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처치법입니다. 아이의 목에 뭔가가 걸렸을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계속 기침을 하게 해 빼내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하임 리히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선 아이를 뒤에서 안은 뒤 한 손을 엄지가 안 보이게 말아쥐고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갖다 댑니다. 또 다른 손으로 갖다 댄 주먹을 감싸 안은 채 세게 눌러 목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1살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아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아이 목을 감싸 안고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이 등 중앙 부분을 3개 5번 두드립니다. 또 영유아들은 손에 쥔 물건을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있어서 이물질을 삼킬 우려가 높은데요.
동전 크기만한 수은 전지를 삼켰다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 내시경으로 전지를 빼내야 합니다. 수은 전지는 위산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부식되면서 유해 산소를 발생시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제를 먹었다면 찬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해서 세제가 위장으로 흡수되는 걸 늦춘 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종종 담배꽁초를 삼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삼킨 양이 많지 않다면 물이나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합니다. 그러나 2cm 이상 길이의 담배를 삼켰을 때는 물을 마시게 하면 니코틴이 몸에 더 잘 흡수돼 니코틴 중독이 올 수 있으니까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물질이 뭔지 확실하지 않다면 남은 내용물이나 포장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